예, 방금 소개받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예. 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10년 전에 차세대 방화벽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10년 전에 차세대 방화벽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차세대 방화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이 탑재된 차세대 방화벽에 스마트 기능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방화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앞서 가지고 최근에 이제 사이버 위협 동향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가상화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환경들을 뭐 기업 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금융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쪽에 일부 이제 도입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5G라고 하는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IoT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5G가 이제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는 IoT까지 확장된 그러한 네트워크 인프라 또는 엔드 디바이스 쪽에 인프라가 확장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여기 SaaS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분들께서 SaaS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뭐 세일스포스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상의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해 놓고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드라이브, 클라우드 기반의 드라이브 쪽, 그래서 파일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드라이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보게 되면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또는 접근하는 데이터가 본사의 어떤 전산센터 안에 있는 서버에 들어있거나 또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여러 개의 어떤 파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 있었다면 중요한 데이터들이 지금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데이터들이 어떤 클라우드에도 있고요, 사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에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쪽에도 있고 개인의 디바이스에도 있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의 어떤 특정된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에 여러분들의 고객의 데이터가 있고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에는 뭐 APT라든지 이미 이제 일상화되고 있고요. 저희 내부 분석에 보게 되면 매달 거의 3억 개 이상의 새로운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멜웨어라든지 익스플로이 샘플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뭐 3억 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신종, 변종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 위협들이 매달 이제 발생이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앞에도 이제 다크트레이스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런 웹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하는 IT 환경에 비추어서 통신이 예전에는 80으로 통신했지만 지금 SSL 기반으로 하는 웹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트래픽이 SSL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게 암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된 트래픽이 기업 내 또는 공공 쪽의 인프라에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 암호화된 트래픽을 통해서 들어오는 멜웨어라는 공격이 32%까지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지만 지금은 암호화된 트래픽, SSL 트래픽 안에서 어떤 게 흘러다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고 어떤 공격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지자체분들 담당하시는 운영자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뭐 보안 장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해야 되는 보안 장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업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업무들.
그러다 보니 이게 숙련된 그 이런 보안 업무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내부 리포트에 보면 실생활로 53%의 숙련된 그 IT 보안 전문가가 부족하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의 어려움들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공격의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여기 5개로 이제 분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APT 랜섬웨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에 대한 공격 부분이죠. 알려진 공격, 그 다음에 보안 장비를 우회하는 멜웨어 같은 공격, 그 다음에 제로데이 어택. 근데 뒤에 두 번째 어떤 요소들을 보게 되면 파일리스 어택과 그 다음에 굉장히 지연되고 장시간에 걸친 공격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안 제품들은 앞에 3군데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막아내요. 근데 뒤에 파일리스 어택과 굉장히 장시간에 은밀하게 공격하는 이런 공격들이 10%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기업 내 공공기관에서 공격받고 그 다음에 뚫리는 케이스는 요 10%가 해당이 됩니다. 그 10%라는 얘기는 굉장히 은밀하고 그 다음에 장시간에 걸친 공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3가지에 대한 어떤 그 공격에 대한 방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 장비로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뒤에 2가지 요소로 들어온 공격들, 파일리스 어택과 같은 실제적으로 어떤 파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이 아니라 메모리에 상주에서 들어오는 이런 공격들을 막아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10%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어떤 기업 내 그다음에 지자체 쪽이 해킹이 되고 유출이 된다고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이런 동향들은 이런 10%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이제 해킹을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잠깐 이제 사이버 쪽의 이제 보안 어떤 환경이라든지 공격 패턴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그 차세대 방화벽에서 방어하는 이런 위협에 대한 방어를 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시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시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격의 표면적을 줄이는 부분,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 3번째가 알려진 어떤 공격 위협에 대한 탐지와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시성 공격의 표면을 줄이는 부분, 그 다음에 알려진 공격에 대한 차단 부분에 대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시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가시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3개의 어떤 그 사진을 이렇게 그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자가 자기의 사냥을 위해서 은밀하게 이제 풀숲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잘 보이지가 않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호랑이입니다. 근데 호랑이가 이제 밤에 활동을 하죠. 근데 밤에 활동하는 호랑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적에서 망원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위협들, 호랑이와 같은 위협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걸 보려면 적외선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그 야시경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마지막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요즘 뭐 굉장히 뭐 밀리터리 쪽으로 굉장히 유튜브 쪽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스나이퍼가 되겠습니다. 스나이퍼는 그 자기가 그 이미 정의된 표적을 향해서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간에 그 정해진 타겟이 나올 때까지 저렇게 위장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타겟이 나오게 되면 또는 노출이 되면 바로 이제 저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3가지 사진에서 봤듯이 가시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이버 공격 앞에 설명해드린 그런 사이버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막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위협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레거시 방화벽을 운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 현재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레거시 방화벽이 출발한 시점은 한 10년 이상 됐죠. 그래서 레거시 방화벽이 주로 보는 데이터들은 IP와 그 다음에 서비스 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IP와 서비스 포트들을 보고 허용해야 될 걸 허용하고 그 다음에 막아야 될 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레거시 방화벽이었는데, 요게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업무 환경을 놓고 봤을 때 기업이든 아니면 그 인터넷 트렌드에서는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미 4, 5년 전부터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그런 업무 환경이 변화가 돼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변동이 됐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되면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전에는 특정 포트를 사용하거나 특정 IP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었다면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사용하는 포트가 랜덤하게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 포트를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포트를 사용해서 사용되는 동일한 포트를 사용해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80 같은 경우에는 웹포트, 인터넷 HTTP 프로토콜만 사용했고 이메일은 23번 25번 포트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웹 80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방화벽을 통해서 포트를 이제 통제를 했다면 지금은 이 포트를 통제하는 그런 업무 환경이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똑딱이 스위치죠. allow, block. 여러분들이 집에서 불을 켤 때 스위치를 온하고 불을 끌 때 오프를 시키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스위치가 이렇게 조그 셔틀로 바뀌었죠. 그래서 불을 켜고 끄는 것만이 아니라 켰을 때 밝기를 조정하는. 그래서 저희 그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더 이상 차단과 블록이 아니라 허용을 하더라도 이 기업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허용하고 기업에 필요하지 않는 비어플리케이션은 차단하는 방향. 그래서 모든 포트를 차단하거나 모든 그 IP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허용하더라도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업무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위협이 들어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막아야 되는 이런 조그 셔틀 방식의 그러한 그 트래픽 제어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차세대 방화벽으로 넘어가면서 이 차세대 방화벽이 보는 이 가시성 확보를 보는 부분에서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포트나 IP 레벨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인지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지해서 직관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그 기업 내 또는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트래픽에서 필요한 업무 어플리케이션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그게 대표적인 게 P2P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비토론트라든지 토로와 같은 보안 장비를 우회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방화벽에서 자동으로 인지해서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지를 통한 통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이게 전 세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3,300개 어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카테고리별, 용도별, 그 다음에 위험 등급별로 나눠놨습니다. 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운용자가 3,300개 어플리케이션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인지 위험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색깔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초록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리스크 레벨을 이제 색깔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위험한 어플리케이션 얘기는 뭐냐면 외부의 위협들, 멜웨어나 익스플로잇을 운반하는 그런 P2P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위협을 운반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미리 정리해 놨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시성을 통해서 이 기업 내 또는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분석해서 어플리케이션 어떤 게 들어오는지를 이제 분류해 놨다면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그 여기 나와 있듯이 이메일 또는 파일 쉐어링 또 요즘 이제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각 카테고리별로 상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소스 IP,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트, 데스티네이션 IP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기존 레거시 방화벽에서 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IP와 서비스 포트 방식으로 기존의 레거시 방화벽이 통제를 했다면 지금은 저희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셨듯이 이렇게 사용자별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웹 트래픽을 쓰고 있는지 또는 어떤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 상단에 나와 있는 9개 이상의 그러한 정보들도 같이 제공해 줌으로써 이 기존의 IP와 포트밖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정보들을 확장해서 상세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세대 방화벽에서 그 첫 번째 제공해 드리는 가시성이고요. 이 가시성은 궁극적으로는 외부의 그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막기 위한 첫 번째 이제 그 기능이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이제 그 첫 번째 그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려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알기 위해서 이제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차세대 방화벽의 어플리케이션 인지 기능을 통해서 방화벽 운영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방어 기법이 이제 외부 공격에 대한 위협을 표면적으로 최소화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단독주택이죠. 근데 이 집이 보시게 되면 출입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고가 있죠.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외부에 이제 어떤 도둑이라든지 강도가 어떤 특정 주택을 침입하려고 했을 때 문이 하나 있는 집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출입문이 여러 개 있는 집이 있을 때 어디를 먼저 그 침입을 하게 될까요? 문이 하나 있는 집보다는 도둑이나 강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출입문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차고가 열려 있는 출입문이 열려 있는 쪽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그 사이버 쪽의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해커가 어떤 여러 뭐 지자체 또는 기업 그다음에 금융망 이러한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를 정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찰했을 때 그 고객의 네트워크에 보안 홀이 많이 있다. 그리고 침투할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경로들이 침투의 경로가 많이 있다. 그런 고객들을 먼저 공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내부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러한 그 고객의 5,500개 네트워크를 파악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오픈된 포트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공격당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리포트들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리포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출입문이 이렇게 많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 출입문마다 쓰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이제 열어둘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 공격에 대한 이러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보안 홀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공격에 대한 고객 환경의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고객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오픈된 포트에 의한 보안의 노출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80 포트는 그 기본적으로 열어둘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DNS 53번 포트도 기본적으로 열어둬야 됩니다. 근데 이 열어둔 포트를 통해서 실제 해커들이 공격하는 포트가 80과 5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포트를 방화벽에서 차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포트 베이스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그런 정책 적용을 통해서 포트는 오픈하지만
80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해서 실제 위험한 어플리케이션, P2P라든지 비트론트라든지 토르 또는 멜웨어나 익스플로잇을 운반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실제 그 어떤 보안성보다는 방화벽 운용자 관점에서 이제 나온 어떤 그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방화벽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화벽 룰과 그 다음에 룰을 정리하고 그때그때마다 룰을 생성해서 추가 편집하고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객사분들은 실제 하루에 새로 신규 요청되는 방화벽 룰이 500개, 600개 되는 그런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화벽 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리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방화벽을 운영하는 운용자가 뭐 다른 팀으로 갔거나 아니면은 퇴사를 하거나 그럴 때 새로운 그 담당자가 와서 기존에 설정해 놓은 방화벽 룰을 이제 봤을 때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실제적으로 방화벽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되겠는데 이 어려움이 바로 보안의 리스크하고도 직결이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 내부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방화벽의 침해 사례의 99%가 방화벽 자체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보다는 대부분 99%가 방화벽 운영자의 미스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공격 들어온 사례라는 그런 결과 분석도 저희 내부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방화벽 정책, 그 다양한 정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이것들 단순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안 리스크를 높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차세대 방화벽이 이제 진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밑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방화벽 운영재 시설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방화벽 정책도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정책 적용할 수 있도록 UI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리거시 방화벽 룰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와 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이렇게 적용해 놓잖아요. 근데 이 정책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그 정의에 의해서 내가 설정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의 어플리케이션 룰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는 이제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정책을 어플리케이션 정책으로 자동화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리거시의 오픈되어 있는 정책 룰들을 저희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그 오픈된 그 룰을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주일이 될 수도 있고 기간된 그 시간에 그 오픈된 포트에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분석해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인지하는 어플리케이션들로 알려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방화벽의 U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웹 브라우징, 뭐 쉐어포인트 온라인, 유튜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이 쭉 들어오는데 위에 보시면 allow ww 포트 80의 443의 그 기존의 레거시 방화벽 룰로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저희 방화벽에서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이 트래픽으로 들어오는 이 포트 룰로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이 376개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376개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자가 기존의 룰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업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허용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어플리케이션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고요. 그 왼쪽에 보면 이제 네모난 창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바로 어플리케이션들로 자동적으로 적용해서 실제 운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베이스의 방화벽 정책으로 적용시키게끔 자동화시키는 기능들이 탑재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방화벽 운영자의 정책 관리에 대한 부담들을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자동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룰 정의, 그 다음에 룰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업무의 부담을 이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워라벨이라고 해서 이제 뭐 회사의 업무와 개인적인 그 시간의 어떤 균형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앞에도 뭐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 주로 뭐 얘기하는 AI다, 머신러닝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위협에 대한 보안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품을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밸류를 높여주는 가치가 있는데 그 궁극적인 가치는 이러한 보안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자에 대한 어떤 워크로드를 궁극적으로는 그 완화시키고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안성을 같이 가져가는 동시에 운영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방화벽의 기능들도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리거시 방화벽 룰과 오른쪽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된 차세대 방화벽의 정책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관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왼쪽은 솔직히 이제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오른쪽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뭐 카카오톡의 파일 트랜스퍼는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토런트 차단시키고 카카오톡의 채팅은 허용시키는 이러한 직관적인 룰을 통해서 보안성과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책 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러한 차세대 방화벽의 어플리케이션 정책 룰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의 방화벽 정책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용자, 그래서 마케팅 팀의 뭐 홍길동 과장은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어떤 그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팀의 인원들은 유튜브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접속할 수 있게끔 룰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룰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위협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사용자 그 다음에 디바이스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IoT 디바이스라고 해서 여기서 프린터 기기, PC 기기, 모바일 기기 이런 것들을 차세대 방화벽 룰에서는 사용자,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위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앞에 이제 가시성을 확보해서 그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 이 기업으로 또는 우리 그 지자체에 들어오는 트래픽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뭘 허용하고 뭘 막아야 될지를 보안 관리자가 운용자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린 공격의 유효 경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이 이제 허용해야 될 어플리케이션 허용하고 막아야 될 어플리케이션 이제 막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허용된 사용자, 허용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멜로나 익스플로잇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허용된 사용자와 허용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더라도 멜로나 익스플로잇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탐지해서 이제 차단을 시켜줘야죠. 그게 이제 알려진 위협에 대한 탐지와 차단을 저희 차세대 방화벽에서 세 번째의 방어 기법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 저희 공공 쪽에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실제 공공 쪽에 보안 장비 또는 이제 방화벽을 운영하시는 분의 담당자의 어떤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실제 저희가 뭐 일반 그 대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기업분들의 고객분들은 많이 만나봤는데 공공 쪽에 분들을 이제 많이 못 만나봐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방화벽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방화벽을 도입하고 나서 알아서 좀 워킹이 되고 최소한의 어떤 그 뭐 장애라든지 설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입하고 나서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간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화벽의 어떤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화벽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 부분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저희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파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을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진 위협에 대한 탐지와 차단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그 차단해야 될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원인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유니42라는 이제 위협 분석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위협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 거기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이제 내는 그런 팀이 있는데 왼쪽에 원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가장 멜웨어가 멜웨어를 운반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그 중에서 이제 DNS 프로토콜, 웹 브라우징이 이제 0.4%, 0.5%인데 DNS 53번 포트를 통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 멜웨어가 많다는 얘기고요. 근데 웹을 통해서 들어오는 멜웨어가 들어오는 경로들이 많다는 건데 대부분은 뭐냐면 의외로 언노운 UDP를 통해서 멜웨어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언노운 UDP가 뭐냐면 스탠다드 포트를 쓰고 있지 않은 그런 UDP 포트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NMP라든지 그다음에 시스로그라든지 이런 스탠다드 포트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언노운 포트, 비표준 포트를 사용하는 UDP 포트를 사용해서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멜웨어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격의 유입 경로는 언노운 UDP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익스플로잇이죠. 그래서 익스플로잇을 가장 많이 운반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여기에도 뭐 10개의 주로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는데 뭐 SMB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익스플로잇 그 내부에 침입해서 전파하는 경로로 SMB 프로토콜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인터넷 접점에서는 웹 브라우징 프로토콜, 그다음에 SIP, RDP 이런 것들이 D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DNS, RDP 이런 것들을 막아야 돼?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DNS 53번이다. 그러면 기존의 레거시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포트 넘버번을 보고 이거는 허용된 포트구나라고 트래픽을 이제 포워딩해 줍니다. 하지만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포트 넘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DNS 쿼리의 패킷이 맞아, 데이터가 맞아. 그래서 실제 이게 DNS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얘가 포트만 53번이고 DNS 쿼리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차단을 시켜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SH의 22번을 타고 많이 이제 공격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고객사에서도 주로 여러 가지 그 공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SH라든지 RDP인데 SSH 같은 경우에도 22번 포트를 통해서 리거시 방화벽이 22번 포트만을 보고 포딩이 됐다면 저희는 실제 이게 SSH의 어플리케이션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거시 방화벽과 차세대 방화벽의 기본적인 어떤 인지하는 방법의 차이가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요즘 이제 웹 트래픽이 SSL로 실제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이라든지 실제 웹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털 서비스가 SSL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SSL을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트래픽이 많아졌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 공격의 여러 가지 5가지 그 공격 방법 중에서 은밀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장시간에 걸친 그런 공격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SS를 통해서 암호화된 그런 트래픽을 통해서 숨어있는 공격들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해커 입장에서는 이제는 웹 트래픽, 오픈된 80 포트를 통해서 공격해 오면 웬만한 보안 장비들은 다 탐지돼서 차단되는 것들을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트래픽을 암호화시킨 상태에서 그 안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보내게 되면 이 암호화된 트래픽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레거시 방화벽들은 이런 암호화된 트래픽 안에 어떤 것들이 숨어서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에서도 이런 암호화된 트래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공격 인자가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을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인지하고 탐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윈도우하고 맥의 암호화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그런 인크립션된 어플리케이션이 80% 이상이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된 트래픽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격 캠페인, 뭐 드라이덱스라든지 이도라든지 이러한 그 멜웨어들이 실제적으로 암호화된 트래픽을 통해서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만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 방화벽에서 그 더 나아가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트래픽들을 감지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멜웨어나 익스플로이트들도 탐지해서 차단시켜주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리스크 레벨이 가장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뭐 파일 쉐어링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잘 모르는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고객사에 이렇게 그 확인해 보면 모니터링해 보면 실제 내부 사용자들이 내가 알지 못한 어플리케이션을 은연중에 쓰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도 많고요. 보안 관리자가 모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는 그러한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리스크가 높은 어플리케이션 지정한 다음에 이거를 막아두면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미연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차단시킴으로써 공격의 통로들을 위협의 통로들을 막을 수 있는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능들도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뭐 카카오톡 예를 들어 카카오톡 보시게 되면 채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화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파일도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세부 기능들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차세대 방화벽의 세부 어플리케이션 세부 제어 기능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세부 제어 기능들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차세대 방화벽에 대한 그 위협에 대한 방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가시성을 확보하는 부분, 두 번째가 가시성 확보를 통해서 공격의 위협 경로들을 줄이는 부분이죠. 세 번째가 허용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협에 대한 부분들도 탐지해서 차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 번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차세대 방화벽으로 출발한 회사가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진화된 게 저희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출시한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차세대 방화벽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어디에 이제 들어가냐면 클라우드에서 동작되는 게 아니라 방화벽 어플라이언스 내부의 엔진 형태로 저희가 탑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방화벽 특히나 차세대 방화벽에서 머신러닝이 탑재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져? 어떤 보안성이 좋아져?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언론 알지 못하는 공격들이 들어오게 되면 샌드박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실제 위협인지 바이러스인지 멜웨어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 어디서 판단해요?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아니면 샌드박싱을 하는 장비에 보내서 확인을 해서 이게 실제 바이러스다 그러면 시그네처를 만들어서 다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뭐 IPS나 아니면 방화벽에서 IPS 지원하는 방화벽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희가 머신러닝의 방화벽에 탑재함으로써 그것들을 어떤 그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샌드박싱하는 보안 장비에 보낼 필요 없이 방화벽 자체의 엔진의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그 새롭게 변종 그다음에 새롭게 발견된 바이러스들을
방화벽 자체에서 탐지해서 시그네이처를 바로 차단시켜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5분 안에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차단시켰다면 지금은 수초 안에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해 탐지하고 차단시켜 주는 그러한 케이퍼빌리티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공격에 대한 유효 경로 이런 부분들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IoT 디바이스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한 신종 위협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머신러닝이 탑재한 방화벽에 나오면서 저희가 확장된 보안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차세대 방화벽을 가장 먼저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리더임을 알려드리는 이제 객관적 지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의미 있는 게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한 전 세계 고객분들이 한 6만 6천 개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제 도입하고 나서 저희 방화벽을 평점을 매겼습니다. 그게 한 평균 9.1 점수가 나왔는데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고 해서 JD 파워에서 저희가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하고 계신다면 차세대 방화벽에 한해서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